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숫자 1000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000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THOUSAND라는 알파벳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각각의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소리가 실제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글자가 소리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글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발음 기호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통의 이 발음 기호는 18세기 무렵부터 많이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글자와 소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할까? 그러면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각각의 소리를 나타내 보자. 이러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각각의 주장을 펼치면서 오늘날에도 발음 기호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이론 체계를 따랐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이 생기고 공통적인 발음 기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음성학회라는 이러한 학회도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발음 기호로 글자를 표기하는 원리. 그러면 이 발음 기호는 또 완벽한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한국인들이 THOUSAND라는 단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는 이러한 글자를 보았다면 어떻게 읽지? 자, 읽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발음 기호를 다시 찾아봅니다. 발음 기호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제 각각의 소리를 어떻게 읽는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보통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지요. 흔히 번데기 기호로 알려있는 소리는 언어학에서 정의하기에는 윗니와 아랫니로 혀를 살짝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다. 제가 잠깐 선보인다면 우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양니로 혀를 살짝 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호흡은 밖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리를 낼 수 있죠. 멈추지 않고 혀 사이로 이를 두고 있다면 양쪽으로 바람이 새나가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게 되면 한국인은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시옷, 쌍시옷, 쌍디귿 등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시옷이야, 쌍시옷이야, 쌍디귿이야 이런 논쟁이 생기지요. 내 귀에는 이걸로 들려, 이걸로 들려 이런 주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중에 하나 시옷이나 쌍디귿, 쌍시옷으로 소리를 내게 되고요. 다음에 A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발음은 발음 기호에서는 아입니다. 물론 알파벳으로 글자가 되어 있을 때 발음 기호가 아닐 때는 어로 날 수도 있고 A로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 기호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아로 읽는다고 정의하고 있죠. 또한 그 아래에 있는 표시 기호는 우, 영어의 U자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로 소리 난다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음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어의 소리와 대부분 일치하게 됩니다.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또 우리말에 현재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Z 소리가 납니다. 영어의 Z 소리는 어떻게 또 소리를 낼 것인가?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들려드렸는데 시옷 혹은 스, 즈 이 소리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옷이나 지읒이 아닌 스나 즈로 이해하는 원리는 여기에 일본어처럼 이 영어의 즈 소리를 스나 즈로 이해하는, 즉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하나의 소리로 이해하는 방식이 끼어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 어디에 의 소리는 없지만 우리는 으라는 소리를 넣게 되지요. 실제로는 을을 넣는 것보다는 일본인들처럼 모음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으 소리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으 표기가 없습니다. 다음에 에는 니은으로 우리말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우리말의 니은이 나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를 내면 되고요. 마지막 D 소리는 우리말 디귿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디귿과는 영어의 D가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목젖이 울리는 걸 빼고는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디귿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발음 기호를 이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저 소리는 thousand, thousand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가 실제 소리하고 닮아 있을까요? 이 발음으로 표현되는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등장한 것일까요? 여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영어에서 없는 으 소리가 마지막에 명확하게 들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ousand, thousand, thousand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발음은 발음 기호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원래 소리하고도 다르지요. 실제 소리의 호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각각의 소리의 기호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번데기 기호입니다. 양리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인데 한국인들에게는 시옷, 쌍디귿, 쌍시귿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를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혀를 몰고 나타내는 소리,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라는 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쳤다면 양리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구나. 그리고 아와 우를 이러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말의 현재 우리말에는 없는 영어의 즈 소리입니다. 영어의 즈 소리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에서 시옷, 지읒 계열로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음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한 원리에서 세모 모양의 글자, 반치음이라고 하죠. 반치음을 사용해서 이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치음, 니은, 디귿이 겹치게 되죠. 알파벳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된 3개의 음소가 해당됩니다. 자음 3개가 겹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는 으라는 글자는 처음으로 이렇게 자음이 겹칠 때만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표기를 완성을 했지요. 그러면 각각의 음소를 그대로 갖다 넣어서 새로운 글자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표현해 놓고 나니까 이 글자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려워 보이는 원리가 되는 경우가 생겼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글자가 되면서 이 소리는 어디하고 닮아가느냐? 일제강점기 이전의 글자 표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바로 훈민정음의 소리 표기 기호 원리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음이 겹칠 때 받침으로 두 개의 글자 표현하고요. 우리말에 없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z 소리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글자가 추가되기도 했지만 이 모양은 현재 한글보다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와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전부 소리에 맞춰서 표기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세종대왕이 옳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소리 호흡과 글자의 일치를 구현하면서 세종대왕이 소리 호흡에 맞춘 글자 표기 원리, 그래서 자음이 겹치는 글자들, 어렵게 보이는 이러한 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이제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원리와 같은 이렇게 표기가 되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소리를 읽어보는 방법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H 소리 중에서 번데기 소리는 양리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면 thousand, 영어의 z 발음까지 넣고요. 그리고 받침에 두 개의 글자가 되어 있지만 z까지만 명확하게 발음을 하고 마지막 디귿은 흘려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의 호흡을 봤을 때 thousand,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을 표기했을 때 한국인들은 이 받침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말에서 남아있는 삶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받침 두 개가 되어 있는 모든 글자들에서 하나는 명확하게 나고 하나는 거의 나지 않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thousa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thousand 끝에 드를 흘리듯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음 기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음소만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받침으로 표현되고 각각의 받침은 더 큰 세력을 가진 하나의 소리는 명확하게 나고 하나는 흘리듯이 나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발음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ousand, thousand 이런 소리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천이라는 숫자에서의 발음을 적용시켰다면 우리는 단순히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하고 발음하는 데서 이 발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어의 확장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자, 영어 숫자 체계는 비단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 표현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킬로와 밀리라는 단어. 이 단어 역시 천을 의미하죠. thousand 이 발음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른 표현의 언어 표현은 학문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과정까지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세계인과 교류하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지식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킬로나 밀리도 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숫자나 표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지식에서 적용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터라는 길이 측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미터가 이제 길이를 표현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터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출발한, 즉 오늘날의 인도어라고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그쪽에서 출발한 언어지만 이 단어가 영어에 들어오면서 미터라는 발음 혹은 미터라는 발음이 됐죠. 그 의미는 measure,
측정하다, 재다, 측량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우리는 길이 측정의 어떤 기준, 세계적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추정하건대 프랑스 혁명기에 울타리를 쳤던 각각의 정원의 울타리 높이 중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길이, 그것을 미터라고 정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미터가 어떤 길이에서 출발했는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길이 측정의 단위로 막대 길이, 즉 울타리 치는 이 막대 길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거죠. 길이를 이 미터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미터를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날의 미터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길이의 기본이 되는 이 말뚝의 길이를 100칸으로 나누면 100이라는 숫자를 넣게 됩니다. 언어 표현에서 센트, 이 센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센츄리 이렇게 표현하는 1세기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100년에 해당됩니다. 100이라는 숫자죠. 센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00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터에서 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센티미터 이런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T 같은 경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리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센티미터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자, 미터를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00으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때 밀리라는, thousand 말고요. 밀리라는 또 다른 새로운 숫자 체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터를 1000칸으로 똑같이 나눴다. 이 표현이 되면서 밀리미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범위로 내려가던 과정을 다시 확장을 해보면 1000배를 늘려놨다. 1000배를 늘려놨습니다. 그럼 1000이라는 숫자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밀리미터를 쓴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K라는 단어, 킬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킬로미터, 킬로미터 이런 표현들이 바로 1000과 연관되어서 확장되는 숫자로서 K가 되는 것입니다. 이 킬로가 바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면 킬로바이트, 바이트를 1000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숫자 1000을 작게 나눴느냐 크게 나눴느냐에 따라서 밀리와 킬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밀리와 킬로가 사용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percent, 앞에서 제가 cent는 100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호인 이 표시는 바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계를 per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기호에 해당하는 단어가 per고요. 분자와 분모를 나누지요. 그리고 cent는 10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100인 값, 이런 개념이 바로 percen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cent 발음에서처럼 제가 받침에 두 개의 니은과 티읕을 표기한 경우에 앞에서 강한 소리만 나고 나머지는 흘리는 소리다. 이러한 발음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100이 아니라 천분율, 분모를 1000으로 두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똑같이 적용되죠. per mil. 그래서 분모를 1000으로 두는 단위가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어 농도가 낮을 때 소금물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바닷물, 바다에 있는 소금의 양, 이런 경우는 천분율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분모를 1000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다시 확장이 되면 또 다른 사용에서도 볼 수 있죠.
맨 앞에 숫자가 1000인, 1000년대, 1999까지 해당되겠죠. 그 앞자리가 바뀌는 해가 바로 2000년이 되면은 1000에서 20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태어나는 세대들을 보통 우리가 밀레니얼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밀이라는 단어가 바로 새로운 천년으로 숫자가 바뀐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죠. 이렇게 숫자 1000을 나타내는 thousand, milli 이런 표현들이 새로운 언어 표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밀리언이란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된 단어인가? 여기에도 밀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영어에서는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에서는 thousand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숫자 혹은 킬로, 밀리 이렇게 되겠죠. 영어에서의 숫자 체계는 3개의 자릿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콤마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숫자 단위가 등장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thousand이었다면 그 다음에 million 어떤 원리냐면은 바로 1000이 1000번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 체계는 영어에서 지수에서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이런 형태로 새로운 언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 자릿수, 즉 1000단위로 이렇게 새로운 언어 표현이 필요하고 그 숫자 체계를 읽어나가는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영어를 접하면서 어렵게 되는 곧바로 이 전환이 쉽게 안 되는 숫자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thousand 이 발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단위마다 이렇게 새로운 콤마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thousand가 1000번 반복되니까 밀리언이고 그러면 다시 밀리언까지가 1000번 반복되면 빌리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세 자리 숫자에서 등장하는 콤마가 바로 빌리언이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그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보통 이렇게 변형됩니다. 10억, 345백만, 678,123 따라서 세 개의 숫자마다 이렇게 1000이라든가 100만, 그 다음에 10억 이러한 단위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읽고 있고 세 개의 숫자 100단위를 기본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언어 표현은 동양권 언어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4개로 단위를 나눕니다. 따라서 이 같은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13억 4,567만 8,123이라는 이렇게 4개의 숫자 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많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돼요? 라고 하면은 요 지점에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10,000, 10,000이야. 많이 아니고. 이렇게 언어 체계에서의 두 개의 변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체계, 네 자리 숫자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 자리 숫자의 단위 체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언어 체계와 수 체계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발음과 외국어, 외래어, 그리고 외국의 숫자 표현,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대응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상태로 오늘은 제가 1000,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thousand에서 표현된 th의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th 발음 중에서 우리말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들리는 소리에 적용시킨다면 달라진 발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